전통적인 IT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튈 수 있다면 원래 봤던 그림보다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NH아문디 자산운용 주식리서치본부의 강지훈 본부장입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저PBR 기업의 주가를 중심으로 시장에 등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소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자본시장 정책 성공을 벤치마킹을 했고 만년 저평가 받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분명 다릅니다. 과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거친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집권 이후에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아직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물가 상승, 그리고 소득 증가라는 뚜렷한 목표를 두고 일본 정부가 발행할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매수하면서 유동성을 늘려왔습니다. 한국과 같은 개방형 수출형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죠. 기업의 지배 구조도 소유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매우 높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이는 게 신규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좋지만 대주주는 승계가 필요할 경우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해상충을 줄이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에 실제 혜택을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발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정부 정책 변화를 계기로 주주에 대한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만한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국내 시장 전망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거시경제 방향성을 본다면 미국은 여전히 좋고 중국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한국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개선되는 시점이 뒤로 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국내 시장은 특히 중국 시장의 부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하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은 없을 것이고 레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시경제는 소비가 견조하고 임금 상승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나 정도가 시장에서는 다소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물가 안정화가 계속된다는 기조 속에서 실질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올해 중순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최종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선진국에서 소비가 약간만 늘거나 줄어도 유통망에서는 재고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 자체를 그보다 더 크게 늘리거나 더 크게 줄이겠죠. 재고를 크게 늘리는 구간을 리스타킹, 줄이는 구간을 저희는 디스타킹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년 반 정도는 디스타킹 구간이 있었고 재고 축적을 줄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2년 연속으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재고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판매도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판매도 늘면서 다시 리스타킹 사이클에 접어드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 정도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작년은 코스피 영업이익 기준 180조 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일단 270조 원까지 이익이 급증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 정도의 급격한 반등이죠. 하지만 안을 뜯어보면 반도체가 그 이익 증가의 절반이고요. 적자였던 유틸리티 섹터가 흑자로 반등하는 전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레거시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IT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튈 수 있다면 올해 추정치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일 텐데요.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영업이익을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60%에 달하고, 그마저도 하회하는 정도가 예상치의 25% 이상을 평균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래 봤던 그림보다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탑다운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된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부 정책 변화는 그 디테일을 봐야겠지만 당분간 효과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리스타킹이 이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